네, 이번엔 국회 국방위원장이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의총 6시간이나 하셨잖아요. 그것도 공개 보고의 형식으로요. 가장 많이 거론된 내용이 어떤 걸까요? 여러 가지가 전문가들 의견이 있었고요. 네. 또 의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왕권이나 전제적 통치 체제로부터 이게 민주주의로 이양을 하면서 만들어낸 게 상권 분립이잖아요. 네. 이 그동안 개인의 자유나 인권 또 각각 모든 분들이 소중하게 갖고 있는 이 존엄한 가치에 대해서 상권 분립을 통해 가지고 각각 모든 사람들의 존엄한 가치가 인정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상권 분립을 지금 다 국가 체계 자체를 다 허물고 있어요, 민주당이. 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요. 민주당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기적의 나라라고 늘 민주당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네. 이 기적의 나라에 왜 이 민주주의를 훼손합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민주당이 여러 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 이것들은 민주주의 질식사법이에요. 숨틀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런 짓을 민주당이 이걸 하는지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법 왜곡죄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만들어서 올려 있잖아요. 네. 법 왜곡을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판단하지요? 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법은 있는 그대로 재판을 하는 건데 재판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판결을 안 하면 법 왜곡을 했다고 그 판사를 감옥 보내겠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이미 이런 법은요. 네. 직권남용죄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직권남용은 벌 받잖아요. 자, 이런데 지금 법 왜곡죄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법사위가 통과했잖아요. 네. 이게 바로 야당 정치보복이고 이게 공포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요. 또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 그래요. 내란이라고 하는 게 법원에 판결이 나와서 확정이 됐습니까 지금? 그 내란이라는 말을 어떻게 함부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여기에는 헌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반민특위도요. 옛날 재헌헌법 부칙조항 101조에 있었기 때문에 반민특위라고 하는 것을 한 거예요. 네. 지금 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 그러는데 이런 재판부가 지금 헌법 규정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헌법에 없는 헌법 파괴 행위를 왜 하지요? 이거는요.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팀이 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팀에 유리한 심판을 중간에 교체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있을 수가 있는 얘기입니까 이거? 그리고 이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있는 데만 하는 거예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데 특허재판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 특허 같은 경우는 공학적인 거나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헌법에 없는 것을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 공수처법을 지금 또 상임위까지 통과를 시켜놨어요. 여기에 판사는 빠져 있습니다. 재판부의 독립성 문제 때문에. 네. 그런데 공수처법을 바꿔가지고 판사들 다 뒷조사하고 판사들 갖다가 수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지금 판사들 겁박을 하는 겁니다. 어제 이런데 이게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이게 지금 현재 숨틀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법관 증언도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가 다 망했었던 유일한 선례들이 거기 남미 국가에만 있는 제도예요. 네. 그런데 지금 대법관 증언을 해가지고 다 민주당이 원하는 대법관들 20여 명, 23명인가를 임명하겠다는 거잖아요. 더 기막힌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우연이잖아요. 헌법 조항에도 없는 걸 마구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위헌 소송의 금지를 우리가 야당이 낼 수 있고 국민들이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헌 소송도 하지 못하도록 법을 위헌 소송 금지법까지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사심제 도입 문제라든지 네네. 특히 이제는 뭐 바깥에 붙이고 있는 네.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이 5개 광고물법도 22년도 6월에 서영교 의원, 김남국 의원이 주축이 돼서 그 당시 야당이었으니까 이 법을 자기들 법을 만들어 가지고 붙이게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얘기하면서 네. 이제 야당이 여당이 되니까 이걸 못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2년밖에 안 됐습니다. 네. 이런 법들이 지금 다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약 6분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하나하나 다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의원총회가 6시간 정도 할 만한 내용이 많았겠네요. 진짜 이런 부분들이 다 거론이 됐겠네요. 헌법 파괴 아주 헌법 학회장 하신 분에서부터 예. 허영 교수까지 네. 언론에 내셨지만 네네. 이게 정말 문제가 있다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정말 국가를 경영하고 있는 아니 계엄이 문제가 돼서 심판받아서 정권을 지금 민주당한테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하라고 준 거잖아요. 그런데 잘하는 게 아니라 국가를 이렇게 아주 망가뜨리는 수준까지 가 있으면 도대체 지금 집권 여당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는 거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지금 그것도 대한민국의 법의 모체인 헌법의 위반까지 하면서 위헌 청구 소송 내는 것까지도 금지법을 내겠다라고 하는 어제 나오신 아주 저명한 학자께서 네. 그거야말로 정당 해상감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근데 이제 민주당은 속도 조절은 하지만은 연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라든가 법 왜곡죄법은 처리한다는 입장은 그대로 고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그 의석수를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필리버스터밖에는 없는데 그것도 뭐 24시간 정도밖에 못 하는데 이게 또 국회법을 개정을 해서 필리버스터를 제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앞서 이성윤 의원님도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오늘 뭐 11시에 국회의장 주재를 여야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논의를 한다고는 하는데 이 국회법 개정안이 제일 먼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늘 또는 아니면 임시 국회 회기 중에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좀 방안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할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해도 180석 이상이 되는 지금 여권의 의석 구조 하에서는 저희가 어떤 것도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네.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반대를 해도 모든 이 인원수에 막혀 있기 때문에 의석수에 막혀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 필리버스터 제도도 정말 야당을 위해서 전 세계가 하고 있는 이 제도입니다. 네. 소수 야당이 어떻게든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한테 의견을 전달하고 이 의사 진행을 방해하게 하는 합법적인 제도입니다. 막무가내로 다수당이 이 의회를 이끌어갈 때 그거를 방해하라고 주어져 있는 전 세계적인 제도입니다. 네. 이것도 무력화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국회에는 선진화법이 있는데 이거는 물리적 충돌을 막는 거예요. 몸싸움이나 이런 네, 것들을. 네. 그러면 이 필리버스터 제도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제도예요. 여당의 이 심각한 일방 독주에 대해서 의사 진행을 합법적으로 해서라도 저 막무가내인 의사 진행을 제지하라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있는 제도인데 이거조차도 지금 다 뺏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당이. 네. 네. 정말로 야당이 숨 쉴 공간이 없습니다. 네. 숨이 막힙니다. 그러니 이게 숨틀막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네. 이제 입틀막이 아니라 숨틀막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예. 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의 이 보루인 헌법 이것도 전부 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질식을 시키더니 이제 의회에서까지 의원들의 입까지 막고 아예 필리버스터의 기능을 언제든지 다수의 의석으로 중지시키겠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야당을 지금 현재 숨틀막으로 또한 또 질식시키는 이런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도에 보니까 그 지금 국회법 개정안 민주당이 통과를 입법 강행
대비하기 위해서 조를 짜서 순번을 정했다 뭐 이런 표현도 이런 보도도 내용도 있던데요. 실제로 뭐 그런 준비들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원내 지도부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아직까지 지침이 의원들한테 내려온 건 없습니다. 그러나 네. 야당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방금 말씀 주신 이 필리버스터는 지금 그 조국 혁신당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김대중 정신을 다 이어받았다고 자랑하는 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도 다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그 법사위원장을 김대중 대통령 정당으로 다수당이 양보해 줬던 겁니다. 네. 그리고 이 필리버스터도 64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준현 의원인가요? 그분이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를 하면서 돈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로 구속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5시간을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그 구속 회기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안 됐었던 네네. 이런 전례를 가지고 있는데 아니 이런 정신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 정말 이렇게 국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가 있는가, 야당의 입을 막을 수가 있는가, 아주 숨통을 조이고 있잖아요. 또 국회에는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안건이 들어오면 네. 첨예하게 대립을 하니까 90일 동안 서로 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협의도 하고 좀 그 열기도 좀 싸움의 열기도 좀 식히면서 예. 안건을 가지고 한번 협의를 해봐라 하는 이 조정위원회도 있어요. 다 무력화됐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야당을 위해서 숨쉴 공간이 없습니다. 네. 지금 그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와 민주당 불법 자금 수수 의혹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아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특검에서는 지금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길 거다. 이게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어제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선택적 수사라고 비판하고 계시고 고발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우선 특검이 정치 특검이지요. 검찰은 공정성이 담보 아닙니까? 검사 윤리강령 3조에 보면 정치적 중립과 공정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이 임명한 특검이고 정치 특검이기 때문에 어느 국민이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또 지금 수사하는 방향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민중기 특검이 어떤 분이냐. 본인이 주가 조작 네오 세미테크라고 하는 이 주식을 아주 헐값에 싸가지고 이게 상장 폐지가 되기 전에 팔은 거 아닙니까? 억대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언제 누구한테서 어떻게 샀으면 어떻게 어떤 정보를 누구한테 받아서 언제 매도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하는 거에 이거 하나 좀 밝히지 않은 분이에요. 이런 분이 지금 특검을 하고 있는데 이런 편파 수사는 익히 예견됐던 일이다.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아니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해야지요. 그런데 선택적으로 지금 야당은 하고 야당은 안 하겠다? 그리고 요거는 다른 데로 넘기겠다?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야를 똑같이 해야지 한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사를 해서는 안 되는 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수사에 특검으로 하면 안 되는 분이 맡아가지고 정치 특검을 했기 때문에 야당 죽이기와 이런 공작 수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정치 특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3대 특검 수사 기한이 오는 28일로 이제 만료가 되는데 그 즈음에 2차 특검을 또 추진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 또 내년에도 특검이 또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 2차 특검 얘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1월 18일로 만료가 되는데 구속 기한 만료 전에 1심 선고가 이런 나올 가능성이 현실로 굉장히 낮으니까 일각에서 이제 석방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이제 나오니까 거기에 또 이제 좀 보조를 맞추는 형식으로 2차 종합 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을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은 지금 특검을 3대 특검이 다 실패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목표가 이루어졌으면
이걸 안 하겠지요. 확실한 증거가 있고 있으면 왜 하겠습니까? 아무리 수사를 해도 특별한 게 나온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왜 특검을 했습니까? 그 엄청난 예산을 들이면서. 그리고 검찰을 그렇게 욕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공소, 수사 다 함께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검찰의 옛날 그 악행을 그렇게 욕을 했거든요. 그 악행을 특검을 통해서 계속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을 왜 저렇게 해체를 합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여기에는 정치적인 욕심이 있겠지요. 지방선거에 대한 압승도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끌고 가면서 뉴스를 만들어내고 또 이 정치 특검을 이용을 해가지고 목표를 여러 가지를 세워놨겠지요. 아니 어떻게 그동안 특검을 연장까지 하면서 했는데 결과가 다 나왔는데 지금 현재 이걸 또 연장한단 말입니까? 이걸 어느 국민이 아니 특할비 같은 경우 몇십억 단위도 몇억 단위도 깎았던 민주당입니다. 예산 절감한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지금 수백억이 들어가는 이 특검에 또 연장을 한다. 또 새로운 특검을 발족시키겠다. 있는 것도 제대로 안 하면서 못했으면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를 했는데 감사원 개혁을 주도할 새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전 민변 회장을 지명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인사에 대해서. 감사원장이야말로 정말 공정한 사람이 가야지요. 지금 전부 다 성남 라인 그리고 본인의 변호를 해줬었던 변호 라인들 그리고 민변에서 얼마나 많이 지금 데려가고 있습니까? 저는 인권을 떠들었었던 그런 분들이 인권이 아니라 출세를 위해서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 감사원 같은 경우는 공정하게 감사를 해서 네. 국가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또 부패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을 감사를 통해서 제어하는 기능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편향된 인사를 넣는다는 게 어느 국민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옛날에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에 인사했었을 때의 그 비난했던 거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김남국 전 비서관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의 그 인사청탁 문자 논란이 있었는데 김남국 전 비서관은 사퇴를 했고요. 문진석 의원은 뭐 당 지도부에 거취를 일임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인데 지난번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공직기강 관리관 비서실에서 감찰을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어난 그 실세설 논란은 가라앉지는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김남국 비서관이 사직서를 내죠? 그리고 문자 보낸 건 문진석 의원입니다. 문제를 일으킨 거는. 그런데 지금 같이 대통령실에 있잖아요. 네. 김현지 비서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김남국 비서관이 사퇴를 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시중에 그대로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언론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관두려면 다 관둬야지요. 문자 보낸 사람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청탁한 사람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 사람은 놔두고 또 감찰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왜 사직서를 받습니까? 정말 모순이 이 안에 너무 많습니다. 그 안에는 바로 김현지 비서관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나오는 파생이 문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의석수 때문에 국회에서 쓸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당에서 그 계엄 사과,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절연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우리가 이걸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엄이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 아니면 내란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거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혼란을 국민들에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계엄에 대해서는 작년도 12월 30일 날 저희 권영세 비대위원장께서 대국민 사과를 내셨습니다. 예. 그 이후에 비대위원장 하셨던 권성동 대표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까지 그리고
5월 12일 날 김문수 후보께서 대선 후보가 되신 다음에 12일 날 대국민 사과를 내셨고 네. 전국을 돌면서 절을 하면서 사과를 계속 하셨습니다. 이 스탠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계엄 분명히 국민들한테 불편을 드렸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 차례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 입장 변화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 재판도 끝나지 않았는데 내란몰이로 야당의 정적 죽이기를 하기 위해서 내란몰이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는 반드시 법원의 판단 나오고 나서 그게 내란이라고 하면 그때 용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지금 모든 것을 내란몰이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충분히 아주 그리고 국민들한테 이 부분에서 분명히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윤석열 대통령 절연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예. 이미 탈당을 하셨습니다. 이미 당하고 정리를 다 끝낸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꾸 절연 하는데 네. 전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방선거 관련한 공천룰 지금 70% 당심을 반영하자는 게 이제 지방선거 개혁단에 제안한 거잖아요. 의원님은 이 70% 반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전 반대합니다. 50대 50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에 저희 당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통령 후보끼리 붙었었던 그 시절에도 당심을 70%를 반영을 해달라 그랬었어요. 윤석열 후보 측에서. 제가 당시에 네네. 여론조사 소위 위원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절대로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50대 50으로 갔고요. 네.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개혁을 안 하는 것처럼 당심에만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50대 50의 현행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장동혁 대표가 지금 중진 의원들과 릴레이 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부의장이 그간의 노선에 대해서 반성의 신호라는 해석을 내놓으셨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의원님께서도요? 장 대표께서 여러 분을 만나는 것은 당연히 아주 바람직한 일이고요. 네. 당연히 그렇게 당을 이끌고 하면서 당내 인사뿐만 아니라 상임 고문단이라든가 또 원외에 계신 많은 분들 그리고 국가적으로 큰 원로가 되시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폭넓게 만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당의 외연을 확대하는 일이고 또 당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더 많이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장 대표도 분명한 것은 지금 계엄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도부터 작년 12월 30일부터 당에서 사과를 해온 네. 이 입장에는 아마 변화가 없을 겁니다. 이를 사과했던 걸 뒤집거나 이럴 뿐이 아니에요. 당이 해왔었던 그동안 그 스탠스를 그대로 견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당 지지율이 지금 국민의힘이 좀처럼 올라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방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특히 이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경합을 붙을 지역의 의원들께서는 아무래도 그 표에 큰 영향을 스윙보트 역할을 할 중도층 지지를 갖고 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 시기에 이 시점에서 당에서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여론조사 결과가 잘 안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답답해 하실 텐데 전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 대한 혁신 부분도 분명히 이 비전으로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또 그 비전을 세우고 나서 실질적으로 행동적으로 당의 내부적 변화가 일어나는 게 국민들한테 저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외적으로도 당이 외연을 확보하는 이 활동들을 당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선거는 책임에 대한 심판입니다. 계엄하고 나서 우리가 권력을 뺏겼듯이 지금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나서 대한민국 헌정을 흔들고 사법화를 무력화시키고 정적 죽이기에 올인을 하고
그리고 특검을 연장을 하면서 공직사회를 헌법 존중 TF 같은 경우를 또 만든다 그랬잖아요. 네. 이제 국방부가 또다시 내란 특별 이 수사본부를 또 만들겠답니다. 그러면 헌법 존중 TF는 뭐고 내란 특별 재판 수사부는 또 뭡니까?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국민들께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이야 어딘가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의 지점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선택의 시점이 가까워 와서 그동안 1년 동안 국정 운영에 대한 저는 심판이 국민들로부터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부동산 문제. 네. 지금 고환율 때문에 국제유가가 60불대 떨어졌어도 기름값이 지금 천정부지 아닙니까? 네. 왜 그러냐? 돈을 마구 푸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지역화폐한다 뭐 한다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돈이 이게 뿌리고 있으니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네. 이러한 경제를 망쳐놓은 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시점에 갔을 때 지방선거 할 때 시점에는 분명히 표로 국민들께서 저는 심판을 하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 지방선거에서 특히 주목받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이제 서울시장하고 경기지사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나와야 다시 재집권 서울시장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경쟁을 하거나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현직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나올 분도 계신데 누구를 이렇게 거명하는 것은 좀 바이어스 됐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제스럽지만 네. 지금 이러한 경제 붕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분명히 이 수도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경기지사 같은 경우를 보면 네. 이 국회의원들이요. 국가를 생각하고 큰 틀에서 보는 게 아니라 개인의 선거를 위해서 너무 무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법사위 운영한 거 다 보셨지 않습니까? 여러 상임위에서 하시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저는 아주 눈여겨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내 글로벌 톡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